자, 다음 질문이요. 네, 여기 계신 분이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아까 얘기하신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을 줄여서 환경주거정비법. 네, 도시환경주거정비 도정법.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해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전부 다 가전제품, 빌트인 제품을 쓰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이 빌트인 가전제품이 전기 폭탄을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폭탄, 빌트인 가전제품이 예. 그러니까 등급이 좀 낮은가 봐요. 요즘 또 등급 그게 폐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성을 띄어서 아예 빌트인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하게끔 돼 있고 저희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란다 확장. 예. 네, 저희 주부한테는 또 베란다가 좀 중요하게 쓰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으로 이 건축하실 때 베란다 확장을 강제성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포레스티아처럼 원하는 사람만 베란다 확장을 특게끔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게 특게 되면은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할까요? 소장님 예. 말씀하시죠. 예. 가전제품에 대한 빌트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저희가 이제 그 주민분들의 그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들이 또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빌트인의 어떠한 가구 제품을 선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 이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 또한 그건 좀 취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 선택 사양으로 아마 들어갈 계획이 될 겁니다. 요즘 옛날만큼 이게 평수가 넓어도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넓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 그 여기 포레스티아 친구가 이제 들어가는데 내년에 25평짜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34평을 했는데 그것도 안 넓어서 지금 베란다 확장을 했다 그러더라고, 거실 쪽은. 네네. 그래서 왜 그런지 예전에는 25평짜리 제가 보러 다녔을 때도 아파트 되게 넓다라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코니에 대한 기준 또한 그 예전법에서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전면 폭의 1.5m까지는 발코니의 면적을 선정할 수 있었고 그 면적이 다 서비스 면적으로 갈 수 있다가 또 법이 바뀐 게 부분적으로 화단을 설치하면 2m까지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발코니 규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회계에서 1.5m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발코니에 대한 면적에 대한 좀 실감하시는 크기가 아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평면 크기를 이제 거실을 뭐 3.6m로 했느냐 4.2m로 했느냐 같은 평형에 따라 하더라도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베란다 그 발코니 확장할 때 뭐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그 부분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분양가라든지 디테일하게 좀 산정할 때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지주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일반 분양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방향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발코니 그 확장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발코니가 그 필요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설계사무소하고 별도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질문하신 그 가전제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시공사를 뭐 저희 그 추진위원회에서 현대 엔지니어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합사님을 받고 나서 시공사 3개사 이상을 저희들이 사양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아파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 그 사양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품목, 뭐 세탁기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기타 한 10대까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아서 조합 총회 때 말씀드리고 시공사 선정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갖고 별도로 다 통지해 드릴 겁니다. 선택상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요. 그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번째 아까 저 2층에서 예.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우선은 이주 및 철거 예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일단은 예정 날짜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몇 달 그게 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도 좀 앞서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무옵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옵션을 뭐 안 넣었을 때 얼마 정도 빠지는지 조합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아까 주차 부분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제가 장비차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좀 원해해가지고 아까 뭐 상가 쪽에 입주민들도 주차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지상 주차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이 좀 미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주자 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은 이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항상 민원의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상가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요즘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의 사용하시는 주차장은 다 지하 주차장으로 100% 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 사이즈가 다 커졌습니다. 2.5m, 2.3m가 폭이 2.5m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성과는 좀 확연히 월등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택배 주차장 같은 택배 차량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주택법이 바뀌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게 되고, 또 주차장 차단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경비원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상의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좀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물차는 큰 차량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1.5톤 차량이라든지 그 이상 되는 차량들은 당연히 이제 지하철로 들어가기에는 그 층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차종이 뭐죠? 2.5톤이요? 2.5톤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상 주차장을 솔직히 저는 원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는 요즘-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상가 측 상인 대표하고 연합해서 저녁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그거는 사실 뭐 입주하고 나서 결정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예.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이주 시기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아까 저희들이 나눠드린 향후 추진 일정, 10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예정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한 달 만에 다 내주시면은 2주 시기에 올해 안에도 끝납니다. 사업 승인도 다 받고. 근데 안 내주고서 저희들이 이 예정나 착공 일자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사실 저희는 이거보다 좀 앞당기려고 오늘 사업 설명회도 하는 것이고 해서 하여튼 오늘 나오셨으니까 안 나오신 옆집에서 하는 미동가지 분들 인전은 할 때가 됐으니까 좀 동료 좀 해주시고요. 최소한 이 날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조금 늦춰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옵션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사업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합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공사 도급만 줄 겁니다. 도급제. 결국은 이제 시공비에 옵션
아까 뭐 세탁기라든가 가구, TV, 렌지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또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 단위를 접수하고 성남시에 이제 본 제안서를 접수하라고 이제 공문이 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그 총회 때 창립 총회 때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십시오. 예.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향후 추진 일자 10번에 보면은 이주 및 철거 예정입니다.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전체가 다 동의를 해서 100% 동의서를 내주시면은 이거는 그냥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장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지 향후에 우리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추진 일정이나 그런 거 저희가 다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되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오늘 빨리 내주시면은 빨리 착공하면은 이거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입주 시기도 철거 시기도 다 앞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네. 네, 저기 계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그럼요. 빨리 내주시면 그냥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러면 2.5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장소가 되어 있나요? 이주 비용하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성남시가 보통 소유자가 외지 50, 현지 50 이렇게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한 52%가 현재 거주하고요, 48%가 외주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설명 많이 해드렸습니다. 주택법상에 이사는 본인들이 이주가 나가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주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합 설명을 받고 나면은 세입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이주는 개인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세입자 문제도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그 이주 비용은 어떻게? 이사 처리가 비용은요, 되죠? 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사업비 중에서 이사 비용을 이제 책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 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에 이주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총회 때 보고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관상에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로 해서 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업비에는 대충 이사 비용을 100에서 1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이 많이 드리면은 결국은 이것들이 다 조합원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서로 다 아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뭐 500씩 드리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확정 지분제 말씀드리고 서류 받은 그 외에는 추가 분담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저 이 원장님께서 네. 평당 분양가가 1,750이라고 일반. 일반. 예. 조합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 조합원이 이제 그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대략 설명만 하고 주민들 그 빌라나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토지 지분이 다르잖아요. 단독주택 지분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단 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분양가는 그 아까 말씀대로 20평하고 24평은 1,750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30하고 33평은 1,800을 잡고 있는데요. 조합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 3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24평을 신청을 한다 하면은 24평은 일반 분양가 1,750 1대1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4억 2,850입니다. 그 다음에 6평 정도 남죠. 6평 남는 것은 우리 단지 내에는 8m 낀데 6m, 4m 낀데 또 6m 도로 안쪽에 있는데
환급금은 6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00, 1,300에 해서 계산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조합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냐면은 지금 그 단독을 계신 분들도 거의 2층, 3층이거든. 저희 대다수가. 그러면 세입자가 있는 뭐 전세 세입자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니면 월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 대다수 단독주택 토지 평수가 28평에서 40평 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35평을 갖고 있으면은 33평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면은 24평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평수에 대해서는 환급을 예를 들어서 1,300을 해준다고 하면은 1억 800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주비가 단독주택은 1억 3천이 나가니까 그 합쳐서 세입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사무실에 별도 방문하시면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수가 저희들은 대다수 7평에서 13평 차이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0수를 드리고 일반 분양가 1대1로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추가 분담금은 아까 말씀대로 입주 때 대출을 받아 상환하시던가 현금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자세한 그거 지분 문제는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은 개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만 드릴게요. 옛날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입찰이 11개 업체가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건설만 나머지 10개 업체보다 현저하게 싼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도 이 금액으로 도저히 이 고속도로를 건설을 못하는데 니네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현대건설이 내온 방안이 채택이 됐어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낮에 공사를 못합니다. 열기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낮에도 공사를 하고 밤에도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기를 단축시켜서 공사비를, 왜냐하면 나가는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장비 가동률, 직원들 봉급 이런 게 한정없이 늘어나거든요. 현대건설이 착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공기를 줄여서 건설 단가를 낮추겠다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들어가서 밤을 새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70년대 초에 우리 중동의 근로자들 많이 갔죠.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아까 추진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100% 동의해서 공기를 단축을 시켜주시면은 지금 요새 PF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죠? 대출 이자가 한 4%대 5%대 나오죠. 그거 어차피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자 내셔야 돼요. 그런데 기간을 전부 다 단축시켜주고 동의하는 기간도 빨리 하고 이주도 빨리 나가시고 해가지고 공기를 단축하게 하면은 자기가 빌린 돈의 4.5%에서 5% 정도 이자를 덜 묻게 되시면은 그게 여러분 혜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시는 게 답답하시죠. 여기 가서 문전 박다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그 기간을 짧게 하면 할수록 공기도 줄어들고 이자도 적게 내시면은 그 세이빙된 돈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몫이고 잘만 해서 운영 수익이 많이 나면 조합원들이 혜택 많이 보시면은 추가 부담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자, 저기 사회자님, 예. 오늘 그 주말이고 바쁘신 분도 있을 거 하니까요. 개별로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원 토요일까지도 근무를 합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본인, 네네. 아니요,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분 문제하고 이런 것이 궁금할 거예요.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자, 여기 마이크 좀 주실까요?